자, 지난 시간에 숙제하셨던 거에 대한 리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숙제를 좀 이렇게 조각조각 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나요? 자, 일단은 우리 그 센 스프링 부재, 지금 드린 따끈따끈한 거 있죠? 그려서 보시면 되겠고, 바로 요 전 시간 숙제가 몇 번부터죠? 차 준비. 지금 나머지가 같은 87번이나 87번부터가 숙제였던 거 맞나요? 저기 에어컨 틀어놨다가 좀 이따가 시원해지면 껐다가 켰다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자기 좋은 자리로 옮기시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87번부터 일단 등비 수열 내용이나 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제가 5월에 그 4권 있는 선행 동안에는 다른 거 욕심 안 내고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좀 제대로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4번 동안에 등차,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한 단원이 남았더라고요. 삼각함수 활용, 사인, 코사인 법칙 나오는 거 한 단원 남았는데 얘는 요 녀석들하고 연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얘를 기말 이후로 좀 미루고요. 장마철 지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등비, 오늘 다룰 수열회화,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하시고 나면 그냥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4번이니까 4단원, 와! 이러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차랑 등비까지가 이제 그만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은 요 8차인데 하기에 앞서서 등차 등비 수열부터 먼저 점검을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수열회화 우리가 이제 야 시그마 있잖아 이렇게 보는 그 녀석을 하는데 시그마 문제를 잘 푸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차 등비를 완전히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차 등비가 자유자재로 되어야만 그 수열들의 합을 다룰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그마까지를 제대로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학적 귀납법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 계속 그냥 어학연수 하듯이 들으세요. 일단 용어를 계속 들으세요.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이른바 점화식 문제를 푸시는데 훨씬 유리해집니다.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모든 잔소리의 끝은 깔때기예요. 그냥 기승전 공부해라 이렇게 딱 끝납니다. 그래서 수열의 합을 잘 하시려면 등차 등비까지는 잘 알아야 된다 하고 다시 복기를 해보시고, 자, 수열이라는 말의 뜻이 애초에 뭐였다? 수를 나열하는 것을 수열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였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적당한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만 다룰 것이다. 왜냐하면 규칙성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수를 막 나열을 했어요. 2에다가 7에다가 2랑 나왔다가 마이너스 3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전혀 알 수 없잖아. 그죠? 이런 건 우리가 굳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룰 이유가 없지 않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만 생각을 할 텐데 그 규칙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차하고 등비밖에 없다.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로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점점 말을 그런 식으로 할게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열은 등차 등비밖에 없다.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조금 공부 더 하셨으면 조화수열은 이제 이런 말씀하실 텐데, 조화수열이 그러니까 역수가 등차인 거잖아요, 핵심은.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푸시던 그 문제, 역수가 등비인 거 사실은 등비수열입니다. 좀 이따 문제 보면서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하여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반항과 그 수열들의 총합, 을 n에 대한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일반항,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어쨌든지 간에 a에는 뭐 첫째 항 플러스 n-1의 d, 우리는 실제로 구할 때 숫자로 주어지면 이렇게 쓰진 않을 겁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꼴로 주어지지 않느냐. 그냥 접편할 때 이걸 쓸게요. 첫 항과 라스트 항의 산술 평균이 n개만큼 있다. 이제 결과에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을 갖다가 n에 대한 함수꼴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등차 등비밖에 없다를 그냥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배울 어떤 점화식 문제들 있죠. 계속 용어를 들어주세요. 점화식 문제들, 수열 귀납적 정의해갖고 조금 더 복잡한 수열, 이른바 여러가지 수열이라고 부르는 놈들은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뭐만 볼 거야? 이 주어진 수열을 어떻게든 해서 등차 등비들의 조합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것만 계속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궤차가 등비를 이루면요, 궤차가 등차를 이루면요, 또는 뭐 제2궤차 수열은요, 그 전부 다 오로지 어디만 보고 간다? 나는 어떻게든 등차 또는 등비 걔네들이 조합을 만들 거야 라는 걸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요. 바로 직전에는 우리는 등비 수열을 했었고, 자, 등비 수열에서 목차를 그때 몇 개로 잡았었죠? 3개? 이제 이렇게 잡았었나요? 자, A 수열, A는 쪼글쪼글 이런 식으로 보셨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N이라고 하는 것은 항 번호이기 때문에 무조건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자연수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A 수열에서 N-1번, A 수열에서 N번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서 굳이 뭐 무한 수열, 유한 수열 이건 안 중요합니다. 아무 상관없어 우리랑.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얘는 뭐다?
항의 번호이기 때문에 내추럴 넘버 자연수만 쓸 것이다. 번호니까요. 1, 2, 3, 4 이렇게 됩니다. 항 번호니까 자연수야. 이거 그냥 머릿속에 계속 박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공부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잘 그리지 않더라. 제가 지난 시간에 슬쩍 배신 때리고 은근슬쩍 여기서 2차 함수가 이러면서 그래프를 슬쩍 그려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래프를 너무너무 그리고 싶다. 자, 등차 수열 하여튼 간에 직선 아닙니까? 이렇게 실선으로 그리시면 망하는 거예요. n이 1이었을 때, 2였을 때, 3이었을 때, 4였을 때 점만 찍어야 된다. 방금 했던 얘기는 이해가 가시면 끄덕끄덕 하시고 잘 모르겠다. 나 수열이랑 안 친하다 하시면 일단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2회 독재 다시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다시 넘어와서 자, 등 비수열만 일단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등 비수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앞의 항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했을 때 뒤에 숫자가 나와. 근데 또 똑같은 그 숫자를 곱했을 때 뒤에 숫자가 나와. 얘를 계속 반복을 해보자 이거죠. 자, 이러한 규칙이 성립하는 놈을 갖다가 등 비수열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제가 그 어느 항도 0은 아니다를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등 비수열의 정의 자체가 무엇이었냐? 등 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n값에 관계없이, 방금 한단 말이 뭔지 잘 생각해보세요. n값에 관계없이 요 식이 성립을 해야 돼. n값에 관계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몇 번째 항 두 개의 관계가 됐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87번이랑 88번도 그렇고 1억 번이랑 1억 1번도 마찬가지고 바로 인접해 있는 그 항들끼리는 항상 R배만큼이더라.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같을 등자의 비율 해서 이제 얘가 등비수열의 정의 그 자체고요. 얘를 갖다가 살짝 다른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n번분의 n 플러스 1번 보세요. 앞번호분의 하나 바로 뒷번호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걔가 뭐랑 똑같아? a의 n 플러스 1번분의 a의 n 플러스 2번이랑 똑같고 뜨뜻뜨뜻해서 항번호를 계속 키워나가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항번호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최종적으로는 a의 1번분의 a의 2번이랑 같겠구나. 등비수열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자, 일단 지난번이랑 똑같이 목차 한번 잡아볼게요. 등 비수열에서 일반 항을 어떻게 구했었냐? 여기서 이제 보시면 n번째 항까지 가려면 제가 두 가지로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공비를 몇 개 곱해야 n번에 다다르겠느냐? 이제 요 질문이었죠. 자, 한 개 곱했을 때 2번, 두 개 곱했을 때 3번 이렇게 됐으니까 n번까지 가려면 첫째 항부터 출발을 해서 공비를 n-1개나 곱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책에 첫째 항을 그냥 A라고 할게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첫째 항인 거 밝혀 적으려고 A1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시고, 자, 일반항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또는 요 귀납적으로 정의되는 경우에는 뭐라고 쓰겠냐? a의 n번 나누기 a의 n-1번, a의 n-1번 나누기 n-2번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계속 곱해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맨 마지막에는 a2 나누기 a1 이렇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이 분수식의 값들이 얼마인지 생각해보세요. 요거를 나눠, 뒷번호를 앞번호로 나눴어. 얘가 r하고 똑같죠? ha고 똑같죠? 어젯밤에 이제 약간 나이 드신 수학 선생님들끼리 모여갖고 얘기하다가 우리 때는 R 뭐 이런 식으로 읽었는데 식민지 발음으로 얘기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했는데 저 옛날 사람이라 자, 얘는 R, 얘도 R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녀석은 그 똑같은 분수식 R이라는 요 값을 갖는 녀석을 몇 개 곱했느냐 계속해서 여러분 개수 세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개수를 세라고 했을 때는 항상 1 찾으세요. 1, 2, 3, 4, 5, 6, 7, 8에서 n-1까지니까 or의 n-1 쓴 게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야, 이제 뭐 하자? 약분을 해야죠. 약분. 드드드드 이렇게 쭉쭉쭉 약분하시면 a의 n번이라고 하는 것은 a 1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이게 어차피 똑같은 식으로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일반항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등 비중항 요 녀석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진짜 민망한 오타를 본 적이 있다고요. 등 비중항 이렇게 쓴 사람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어떤 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책에는 n번을 왼쪽에다 두긴 하는데 제가 이 항 번호끼리의 관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n 플러스 1번의 앞번이 n번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의 뒷번호는 n 플러스 2번이다. 자, 일단 세 개짜리 등비중항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어떤 그 공비를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옵니다. 그럼 얘를 지금 이거 지난번에 그거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걸그룹 센터 싸움이잖아. 그죠? 얘 제목 자체가 등비 중항이야. 누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얘가 주인공이죠. 센터를 기준으로 하고 보면은 A n번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녀석 나누기 r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죠? 자, 그래서 등비 중항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흥분했어? 여기 n번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1번 플러스 1번으로 붙일게요.
A의 n-1번이랑 A의 n 플러스 1번을 두 개를 곱하시면 가운데 녀석의 제곱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는 뭐 공비가 양수라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조금 더 주긴 하는데 우리 홍성대 형님은 거기서 뭘 살살 유도를 하시던가요? AN을 굳이 제가 쓴다 그러면 n-1번과 n 플러스 1번 자기의 왼쪽 오른쪽 숫자의 멋있는 말로 얘기하면 기하평균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됩니다. 루트로 씌우고 싶으면. 그래서 이제 정석에서는 이렇게 복부호가 나오는 답들이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문제집에서 잘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얘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지금 중3인가 중2인가? 뭐 그때 이제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네모에다가 플러스 25.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네모에 들어갈 것은 하는 이런 문제 많이 틀려보셨죠? 근데 중2 때 배워요? 중3 때 배워요? 하여튼 완전 제곱식 배우실 때 상식적으로 플러스가 나와 있으니까 야 이거 x 플러스 5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10x지 라고 썼는데 나는 맞은 줄 알았는데 채점하면 틀리더라. 왜? 뭐 때문에 틀렸어요? 마이너스도 되는 거였거든.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게 플러스 마이너스 10x 요 문제랑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가 제곱을 해서 어떤 값이 나와야 돼. 제곱해서 4가 나왔으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4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다 말씀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자, 등비 중항은 이런 내용이었고 등비 중항에서 혹시 개수를 더 늘리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홀수 개씩 늘려보겠습니다. 홀수 개로. 자, 그러면 여기서 파란 녀석들 두 개 곱하시면 뭐 나와요? n-2번과 n 플러스 2번을 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n-2번이라고 하는 건 a의 n번을 갖다가 공비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n 플러스 2번은 뭐예요? n번에다가 공비 제곱을 곱하는 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이쪽 끝 저쪽 끝 하셔도 역시 뭐야? 센터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홀수개였을 때는 이렇게 돼. n-3번과 n 플러스 3번을 곱해도 역시 가운데 녀석의 제곱 나오는 거 알겠는데 항상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짝수개가 나오면 되게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죠? 짝수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문제를 살짝 바꿔서 등비 중항에서의 이제 뭐 약간 버전 유형, 짜증나는 유형을 보시면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개의 숫자가 주어졌을 때 얘네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이라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두 개는 요렇게 두 개의 곱이랑 같겠죠. 요렇게랑 요렇게 곱한 것이 같다. 왜 그러냐 보시면 A의 n 플러스 1번하고 A의 n 플러스 2번의 두 놈의 곱이 A의 n번에다가 R 하나 곱하시면 요거 나오는 거 맞죠? 일체감 부여용으로 괄호 하나 칠게요. A의 n 플러스 2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얘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A의 n 플러스 3번을 갖다가 R로 나눠라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R끼리 약분이 돼서 n번과 n 플러스 3번의 곱과 같다.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등비 수열에서 일반항 확인하셨고요. 등비 수열에서 등비 중항까지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3번 목차가 뭐였어? 등비 수열의 총합 한번 보여주실 필요가 있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숙제 해오신 거 복기를 하려면 여기까지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등비 수열에서의 총합 한번 구해보자.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SN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시면 총합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겠습니다. 자 SN 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진짜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SN이라는 말, 썸이라는 말의 의미가 1번부터 2번, 3번, 4번 거쳐서 한 항도 빠뜨리지 말고 n번째 항까지 다 더해라 라는 뜻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그 공통 인수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A1은 A1 곱하기 1, A2는 A1 곱하기 R, 그 다음에 A3번은 A의 1번 곱하기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AN번은 A의 1번에다가 R의 n-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뭐 아셔야 된다고요? 저기 합차 법칙만 알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x n-1차, x n-2차 짝짝짝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꼴로 되어 있을 때 얘 전개하시면 뭐 나와요? x n-1 나오는 거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요거를 좀 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수학에서 이른바 간단히 하여라 같은 거는 점점점 좀 없애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R 빼기 1을 위아래다가 똑같이 곱해준다는 컨셉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식을 분모에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약 조건이 있기는 해요. 일단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뭐가 될 거냐? A1 그냥 두시고요. 자 오른쪽에 R 빼기 1이 하나 있었고요. 얘네들 쭉쭉 곱해보시면 R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R 빼기 1을 곱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행위를 했어?
나눈다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죠?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저기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앞으로 한 150년 더 살고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위가 뭐냐? 0으로 나눈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언제까지 있을 수 없냐면 그냥 대학 가서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가령 0분의 1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극한 잘못 배우신 분들 지금이라도 고치세요. 0분의 1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책임을 피해가고자 0분의 1 꼴 같은 표현을 쓰는 것 뿐입니다. 0분의 1이라는 건 극한을 배우고 뭔 짓을 해도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R이 1이 아니었으면 분모가 0이 아니니까 나눠도 돼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1은 어쩔 건데? 자 우리 등비 수열에서 공비가 1인 경우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째 항이 A였다 그러면 둘째 항도 A, 셋째 항도 A, 넷째 항도 A 이렇게 계속 해서 이것만 반복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A를 N개 더하셨으니까 N 곱하기 A. A는 이제 첫째 항 얘기하는 거였다.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네, 등비 수열의 총합을 그냥 곱셈 공식만 알면 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써봤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나중에 배우실 역급수에서 활용할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SN을 다른 방법으로 또 써보겠습니다. SN의 의미가 뭐였냐?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짠짠짠 더하기 뜨뜨뜨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또 오늘도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1번 방법은 그럭저럭 뭐 생각해내려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딱 끊은 다음에 여러분한테 그럼 좀 딴딴딴 좀 없애봐. 얘 좀 항 좀 간단하게 만들어봐. 개수 줄여봐 하면 1시간 정도를 여러분 방치하면 언젠가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뭐 이제 이 정도.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일반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생각을 해내는 건 저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을 때 난 저런 거 못 알아내겠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는 듣겠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저 식을 생각해내는 건 참 어렵다. 그러니까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원래 남들도 잘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해법은 뭐냐면 공비를 한번 곱해보자 이거죠. 공비를 곱한 다음에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R 하나 곱하시면 뭐가 돼요? 일부러 하나씩 비껴서 쓰겠다.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A 2번에다가 R 하나 곱하면 A2 곱하기 R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비껴서 쓰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얘는 A의 N-1번 곱하기 R,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하나 빼먹지 마세요. 얘는 A의 N번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수능 가십니까? 자, 제가 왜 얘네들을 갖다가 전부 다 착 이렇게 한 칸씩 틀어서 쓴 이유가 뭐겠어요? 뭐 때문이다? 위아래 소거하려고. 그게 됩니다. 자, 이거 생각을 해보시면 A1에다가 R 하나 곱하시면 얘가 A2랑 같아지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윗줄, 아랫줄이 하나씩 딱딱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능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채점하는 사람이 엄청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등식의 양변을 변변 더하면 또는 변변 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맨 앞에 A1 하나 남아있고요. 맨 마지막에 얘가 뭐예요? AN 곱하기 R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AN의 일반항 자체가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었죠? 거기다 R 하나 더 곱하시면 A1 곱하기 R의 N승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걔를 빼라고요. 그럼 A1 곱하기 괄호 열고 1 빼기 R의 N승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R 값이 뭐가 됐든 전혀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SN 은 하면 여기서부터 약간 긴장하셔야죠. 왜냐하면 여기서 1을 엔터 칠 때 여러분 어떤 행위 하시겠습니까? 1 빼기 R로 양변을 나누실 거죠. 나눈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딱 이렇게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너 지금 나눴어? 빨리 쓰자. R이 1이 아니니까 나눴지. 이거를 무조건 따라다녀야 돼요. 얘를 만일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시다가 서술형 문제가 나왔다. 얘를 안 썼다. 아까우세요? 안 아까워요. 이거는 점수 깎을 겁니다. 당연히 깎을 거예요. 생각보다 깎는 폭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썼다가. 자 그러면 R이 1일 때는 어쩔 거냐? 그때 뭐 볼 수 있나요? 자 등비 수열 N개를 더하는데 공비가 1이야? 그럼 얘네들이 다 같은 숫자야? 그럼 N 곱하기 A로 나오는 거죠. 이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얘를 갖다가 구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랑 얘네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1 빼기 R이냐 R 빼기 1이냐 뭐가 맞는 거냐 둘 중에 하나가 백타적으로 맞을 이유는 없습니다. 둘 다 같이 맞아요. 무슨 말인지 납득하십니까? 자, 1 빼기 R분의 1 빼기 R의 N승에다가 여기에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하나 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R의 N승 마이너스 1이고 R 빼기 1 이렇게 되면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죠?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여기에 대해서 보통은 언급을 아예 안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아주 드물게 책에 따라서는 뭐까지 깨알 잔소리하는 걸 봤냐면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얘를 쓰고 1보다 크면 얘를 쓰래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만 공비가 1보다 작은데 이쪽 식을 쓰시면 음수분에 음수가 나와서 계산을 한 번 더 하시는 것뿐이에요. 별 우열관계는 없습니다. 둘 사이에. 자, 등비수열의 합 이런 꼴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서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1이면 극히 특이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럼 이제 얘를 주인공으로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SN을 제가 조금 풀어서 써볼게요. 얘가 뭐냐? 지난번에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상수, 변수 엄청 중요한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A, N, S, N 이런 놈들은 전부 다 뭐였다? N에 대한 함수꼴로 좀 접근을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얘는 뭐가 되느냐? 아이고 여기다 이거 R의 N승 빼기 A1 곱하기 R 빼기 1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얘는 가만히 보시면 N이라는 항이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얘는 뭐야? 그냥 상수. 뭐 지들끼리 뭐 곱하고 나누고 어쩌고 해도 어쨌든 상수나 상수고 얘도 이 같은 상수를 계수로 갖습니다. 무엇의 계수? R의 N승의 계수. 자, 변수는 여기 N 하나만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문제 풀면서 마지막 부분이었을 텐데 9시 몇 분쯤에 문제 풀면서 요거 말씀드렸을걸요. 하여튼 SN 꼴이 주어졌을 때 N의 밑, 그러니까 N이 지금 지수 얘 R을 갖다가 밑이라고 부르잖아요. N의 밑부분이 무조건 공비다. 그냥 거기까지 기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네, 요게 이제 거칠게 정리한 등비수열 내용이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거 스프링 공책 한번 봅시다. 스프링 문제집에서 뭘 좀 같이 해보면 좋을까? 쪽수로는 26쪽이에요. 26쪽에 89번가 좀 잘하셨네? 선생님도 잘하셨습니까? 왜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모르겠어요. 1점이나 오른 거야. 아이고, 89번을 풀어오신 분들은 다 맞으셨네요. 괜찮고. 뭘 좀 하면 좋을까? 90번 힘드셨어요? 90번 괜찮아요? 약간 아야해요? 선생님 좀 이따 드릴게요. 자, 얘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봅시다. N 번분의 N 플러스 1번이라고 하는 놈이 N 플러스 1번분의 N 플러스 2번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일단 알아들으셔야죠. 출제자와 의사소통을 좀 해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얘가 지금 등비수열이나 요 얘기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등비수열인 건 알겠고 A의 2번은 1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A의 4번이라고 하는 것은 100이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A의 4번은 A의 2번에다가 뭘 곱하셔야 돼요? 공비의 제곱 곱하는 거 맞죠?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이 녀석이 10 곱하기 R의 제곱인데 얘가 100이 나왔다는 것은 R의 제곱이 1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R이 모든 항이 양수를 했으니까 공비는 루트 10이긴 할 텐데 굳이 그런 거 계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출제자가 뭘 묻고 있냐면 A1부터 13579 해서 19번까지의 곱을 묻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 A의 1번, 3번, 5번 짠짠짠 해서 19번까지의 곱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얘가 항이 다 해서 몇 개죠? 항이 몇 개일까요? 9개요? 10개 좋습니다. 자, 2 곱하기 1 빼기 1부터 2 곱하기 2 빼기 2 곱하기 10 빼기 1까지 다 해서 10개 있는 거 맞습니까? 이걸 먼저 관찰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A1 곱하기 A의 19번이 뭔지를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1하고 19의 산술평균이 10 나오는 거 맞죠? 제가 한 번호 길이의 산술평균 얘기를 왜 했냐면 A1을 딱 보고서 야, 너는 10번 놔두기 R의 9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A의 19번을 보면 뭐가 보이세요? 야, 너는 10번 곱하기 R의 9제곱이네? 이렇게도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1번과 19번의 곱은 결과적으로 10번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 맞아요? 이 짓을 몇 번 하면 돼요? 자, 3번과 17번의 곱도 역시 A의 10번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최대한 얘네들이 차이 안 나게 만들어봐. 짠짠짠 해서 두 개 얘네들 규칙 보세요.
둘씩 더하면 20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럼 얘네들의 마지막 세트는 뭐겠어? A의 9번에 A의 11번의 곱도 역시 A의 10번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네, 다시 한번 봅시다. 항번호는 홀수들이어야 되고요. 제가 지금 이쪽 끝 저쪽 끝에서 번호의 합이 20 나오도록 만들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 개수를 또 세보자. 1, 3, 5, 7, 9 하면 이게 다 몇 세트 있다는 얘기예요? 5개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이제 침착해. A의 10번의 제곱에 해당하는 놈을 5번 곱해라.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렇다면 얘는 A의 10번의 10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냥 푸시고 끝나요. 자, 그러면 A의 10번은 또 어떻게 구할 거냐? 여러분 지금 뭐 가지고 계세요? 2번을 쓰시든 4번을 쓰시든 저는 4번 쓰겠습니다. 자, A의 10번을 만들기 위해서 너는 A의 4번에다가 공비를 6제곱을 더 곱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고놈을 몇 제곱을 써야 얘를 5제곱 하자. 이렇게 되면 A의 4번이야. 어차피 값이 나와 있어요. 얘가 100이래요. 12제곱이야. 자, 그 다음에 R의 6제곱이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R의 6제곱은 제곱의 3제곱 맞습니까? 그놈을 통째로 5제곱을 해라. 알았다. 그럼 얘는 10의 몇 제곱 나오는 거예요? 2 더하기 3. 나 지금 뭔가 틀리고 있네. 이거 10제곱인데 왜 바꿔요? 이게 10번은 10제곱. 여기 10제곱이에요. 자, 그럼 2제곱이랑 3제곱이랑 곱하시면 5제곱이고요. 그놈의 통째로의 10제곱이니까 10의 50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수긍이 가십니까? 괜찮아요? 됐어요? 자, 이거 다음 거 좀 봅시다. 그 다음에는 뭐가 계산이 힘들어서요? 힘든? 아니 하나도 안 힘들어요? 100 가서 처음으로 아파요? 자, 97번은 괜찮으셨습니까? 28쪽에 나와있는 97번 좀 넣어주실래요? 오, 맞았네. 잘하시네. 제가 이걸 왜 안 빼놓고 넣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사인 코사인 60도 같은 거 빼먹으셨을까봐, 이렇게 잊어버리셨을까봐 그래서 얘를 일부러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99번을 맞았어요? 오, 상당히 잘하시네요. 99번의 인기오답이 원래 3개거든요. 자, 99번 좀 봅시다. 자, 0.a의 땡, 지난번에 이거 오타 고쳐달라고 말씀드렸죠? 0.0b 땡으로 고쳐주시고 0.00c 땡 이렇게 되는데 등비 수열을 이룬다. 자, 여기서 순한 마디의 숫자 개수만큼의 9를 쓰시고 소수점 아래에서 순한 마디 안 들어가는 자릿수만큼 0을 쓰시고 없네요. 그 다음에 얘는 9분의 a, 얘는 9 10분의 b, 얘는 9 100분의 c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나십니까? 괜찮으시죠? 자, 얘네들이 지금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등비수열을 이 순서대로라고 썼을 때 여러분 어차피 얘가 디크레센 동호 보이긴 보이지만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순서대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다? 등비 중항의 위치만 알려줄 뿐이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E가 등비 중항이구나. 자, 그럼 90분의 B를 제곱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 꿍꿍이가 있어갖고 일부러 곱하기로 쓰고 있습니다. 제곱을 안 쓰고. 자, 가운데 녀석의 중항의 제곱이 왼쪽과 오른쪽의 곱과 같다까지 딱 써놓고 보시면 9, 9, 10, 10, 9, 9, 10, 10 하니까 분모 길이가 더 약분이 되버려요. 보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B의 제곱이 A 곱하기 C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또 뭐예요? 여러분 딱 보니까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이 순서대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그런 거 아니야. 어디만 알려준다? 등비 중항의 위치만 알려줍니다. 납득하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B가 등비 중항인 것까지 알아냈고요. 오이씨! 근데 출제자가 A, B, C 이렇게 된대요. 이건 이제 단조건에서 주어서 그때야 알게 된 내용입니다. 한 자리 자연수인데 등비가 돼야 돼. 자, 여기서 이제 개수를 세실 때요. 여러분은 하여튼 개수 세는 거는 많이 해본 사람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많이 세면 셀수록 더 치밀해지고 더 잘 세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일단은 얘네들이 따라라 이렇게 되는데 B의 제곱이 A 곱하기 C였기 때문에 그냥 A가 1이었으면 좋겠네요. 좀 편하죠. 자, 1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1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니까 1하고 2면 여기는 자동으로 4가 되죠. 여기가 1하고 3이 되면 자동으로 9가 되는데 위험해. 1하고 4가 돼버리면 이제 벗어나 버리죠. 여기까지 수능 가십니까? 자, 그럼 여기가 2였으면 어떻게 할 거야? 2하고 3이라고 쓰시면 망합니다. 왜 망해요?
그러면은 제곱부가 안 돼. 자, 그럼 2하고 4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2, 4, 8 이 정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기본 4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4의 제곱이 3분의 5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3개가 빈기호다. 맞으신 분들은 저한테 또 알려주실래요? 사유. 어떻게 찾으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자, 일단 이거를 어떻게 찾아낼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2에다가 5가 되면 이미 말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가 3이에요. 3이면은 4 해도 안 돼. 여기는 무조건 3의 배수가 오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3하고 6을 한번 해봤다. 이거 되겠어요? 6, 6에 36, 12. 안 되네. 그래서 얘도 안 돼. 3, 9. 이거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이제 포기. 그 다음에 그냥 아예 없어.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4를 써보시라. 잘하셨습니다. 4가 있고 어디가 있고 이걸 어떻게 찾느냐. 이거 제가 봤을 때 얘는 그냥 하늘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침이라면. 이거 보통 사람들이 다 여기서 이제 3개에서 끊어버리는데 4하고 6하고 9까지 알고 보니까 가능은 하더라는 정도 좀 보시고 얘를 한 번에 맞으셨으면 진짜 되게 잘하신 거예요. 되게 치밀하십니다. 잘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100번 나 이거 얘기하겠다. 100번이랑 101번을 놓고 딴 얘기를 좀 할게요. 자, 100번에서 일단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해설지를 쓰려고 그러면 제가 해설지 보지 마시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해설지를 쓰려고 그러면 해설지는 여러분이 보실 게 아니거든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외치는 외침 같은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엿먹으라고 막 써요 저는. 근데 이렇게 되면 세수의 합이 뭐 7이고 곱이 얼마일 때 이렇게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거 하지 마세요. 힘들잖아. 제가 여러분께 지금 1학년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 들어갔던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갔던 학교도 있는데 상반 방정식 얘기를 좀 하려고요. 자, 얘를 갖다가 저는 어차피 곱이 8이라고 그랬으면 요 녀석들은 0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셋 중에서 하나라도 0이면 곱은 0이어야 돼. 근데 0 아니잖아. 0 아니야. 괜찮아. 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가운데 놈을 A라고 두시고 A 나누기 공B 그 다음에 A 곱하기 공B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세 개를 다 곱하시면 A의 세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걔가 8이래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3차 방정식에서의 복소근은 원래 3개여야만 하지만 여기서는 실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세제곱해서 8 나오는 놈 중에서 실수는 오로지 하나 2밖에 없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 다음에는 이 얘기할게요. 2 나누기 R 더하기 2 곱하기 R 2 더하기 2 곱하기 R 했을 때 얘가 7이 나옵니다. 부터 이제 새롭게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요 얘기를 좀 할까요? 자, 2로 다 나누시면 R 2로 나눌 필요가 없는데 R 더하기 R분의 1까지가 순서 바꿔서 쓰겠습니다. 그럼 걔는 2분의 5가 나오는 게 보이세요? 얘만 봐도 벌써 상반계수 방정식이네. 그러니까 R 값이 2가 답이 되면 2분의 1도 동시에 답이 되겠구나 하는 거 보이세요? 조금 더 가봅니다. 우리는 2차 방정식 꼴을 만들어줘야 그때 비로소 풀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R의 제곱에다가 5 곱하기 R 빼시고 2 하나 더 더해주시면 그때는 0입니다. 자, 거꾸로 해도 이효리, 거꾸로 해도 리후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뭐였어요? 여러분 이거 배우셨습니까? 내신할 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고 할게요. x에 대한이라고 했으면 a, b, c는 상수야. 그래야 x 혼자 변수가 되지. 2차 방정식이려면 a는 0이면 안 돼. 자, 이거 설정 알고 계신가요? 역수 근으로 가는 거. 자, 얘가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면 성님 기말고사 때 배운 거예요, 이거. 자, 얘가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 칩시다. 그러면 알파분의 1과 c가 0이 아니에요, 지금.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어떻게 하세요? 거꾸로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이유가 뭐지? 이거 알고 계시죠? 자, 알파가 근이니까 알파 집어넣어. 자, 그 다음에 알파의 제곱으로 나눠. 그럼 a 더하기 b에다가 알파분의 1에다가 c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은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베타도 똑같이 베타분의 1, 베타분의 1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놓고 보면 개수를 거꾸로 폈을 때 c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역수로 근으로 간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자, 얘를 보고 야 계수가 대칭이잖아. 이런 거 선반 방정식의 가장 간단한 형태잖아. 그러니까 얘는 2가 근이면 2분의 1도 근이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뭐 직관적으로 그냥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 아니 그냥 두 분의 곱이 근계관에서 보시면 곱이 1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요 유형의 문제는요. 공비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우리한테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 유형에서는 항상 공비가 1보다 크다 작다 얘기를 안 해요. 그 말이 즉슨 뭐냐면 이 상반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두 개의 숫자 즉 2분의 1과 2가 둘 다 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될 이유가 없잖아 둘 다.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출제자가 그냥 세수를 구해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세수 중에서 제일 큰 게 누구니 작은 게 누구니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일까 2일까를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아무거나 하세요. 자 저는 공비가 2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편하니까. 그죠? 근데 만일 뭐 가장 큰 수 구해라 이런 말이 없으면 등비 수열을 구하여라라고 했을 때는 1, 2, 4 또는 4, 2, 1 두 개 다 쓰셔야 돼요. 되게 깨알 같은 잔소리죠. 자, 1, 2, 4 또는 4, 2, 1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자, 101번에 제가 풀이가 계산하는 것까지 합쳐서 딱 두 줄이거든요. 자, 101번 같이 봅시다. 101번에서 여러분이 이게 풀이가 길다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출제 의도에 맞게 잘 푸신 거예요. 근데 저는 출제 의도가 뭐고 간에 여러분이 이제 아직은 1학년이시니까 문제를 푸실 때 이게 어느 단원 출신일까부터 먼저 고려를 해보시고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신이니까 뭐 무슨 단원에서 나왔을까? 그러면 어떤 유형일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아직 너무 어리거든요. 아는 게 너무 없어요. 배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본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냥 지능탕 개싸움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뭔 짓을 해서든 빨리 풀고 마치는 게 장땡입니다. 자, 그래서 101번을 풀 때 가장 일반적인 스탠다드 풀이 저도 남들 뭐라고 쓰는 해설지에다가는 그런 식으로 쓸 겁니다. 자, 일단 156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16은 0이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세 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해설지용 풀이는 이런 거예요. 글쎄요. 등비수열이를 쓰니까 a에다가 a 아래다가 a 아래 제곱에다가 이렇게 되면요. 얘네들 다 곱하면 216이니까요. 라고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러면은 한 놈이 6이고 이게 진짜 못해보겠다. 답답하다. r분의 6이고 6이고 6r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가 p가 나올 것이고 두 개 곱해서 더했을 때 즉 6 곱하기 r분의 6에다가 6r에다가 마지막으로 r분의 6하고 6r하고 곱한 거. 지금 뭐 한 건지 아시겠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입니다. 이렇게 곱해서 더했을 때가 156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거 여기에서부터 이제 R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서 P값을 알아내는 게 출제 의도입니다. 그렇게 푸셨으면 지금 단원에 충실하게 잘 푸셨고요. 그럼 방정식이 뭐예요? 방정식의 정의가 뭐예요?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이 속도로 푸시면 여러분은 이제 1등급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방정식의 정의는? 정의를 왜 여쭤보냐면요. 정의 입각해서 풀면 겁나 빨라져요. 자,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이게 방정식의 정의입니다.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요. 자,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이건 뭐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네모 칸으로 배우셨을걸요? 자, 네모에다가 2를 더했을 때 5가 나와요. 자, 초등 때 선행을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얘를 갖다가 야 x 더하기 2는 5니까 x는 5 빼기 2잖아 이렇게 배우셨으면 사실은 잘못 배우신 거예요. 왜냐면 자, 여기다 이것저것 집어넣으세요. 1 집어넣어봐. 1 더하기 2가 5예요? 안되네. 이거 삽질 여러 번 하셔야 돼요. 2 더하기 2가 5예요? 아니에요? 아니네. 3 더하기 2가 5예요? 오 됐네. 유레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은 여기 들어갈 자격이 있다. 나머지가 되냐 안 되냐는 사실 초딩 수준에서 알지는 못합니다. 유의되냐 아니냐는 6 더하기 2가 5야? 아니네. 그래서 이 상황이 딱 방정식 그 자체예요. 이게 바로 방정식의 정의입니다. 이거 납득하세요? 미지수의 값, 네모의 값에다가 적당한 거 막 집어넣었더니 등식이 참이 안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참이 돼. 요게 바로 방정식의 말의 뜻이고요.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 근도를 해나간다 이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101번 저한테 수열 배우셨으면 여러분 앞으로는 요 속도로 푸세요. 자, 101번 뭐 할 거냐면 자,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한 근이 6이다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6 대입해. 끝났잖아. 그러면
36에다가 P에다가 156 곱하기 6에다가 156 곱하기 6 하는 후보 없지? 자, 216은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6의 세제곱 216을 빼버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되는 계산이 뭐예요? 자, P라고 하는 것은 36분의 156 곱하기 6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바로 약분하면 되잖아. 6 나누시면 26인가요? 그래서 P는 26 끝. 지금 가십니까? 자, 이거 일단 복귀하고 계세요. 그 다음 공략할 문제는 102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103번에서 제가 찌질찌질한 잔소리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한 104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105번 이렇게 이제 넘어갈게요. 일단 보고 계세요. 폰은 끄고 집어넣으세요. 끄세요. 끄고 집어넣으세요. 힘들어요? 네. 자, 다음 잔소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101번 앞으로 어떻게 보셔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뭘 이용한다? 공기수열의 방정식의 정의 이용해서 겁나 빨리 풀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102번 같은 경우는 역시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개수 세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풀려갖고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자, 여기 102번 봅시다. 서로 다른 내수를 이렇게 시작했으면 일단 1부터 덤벼야지. 1, 2, 4, 8 가는. 자, 얘네들 개수 세는 거는 절대로 알았어. 나중에 시험 나오면 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망해요. 시험장에서 100% 틀립니다. 그럼 무조건 계속 세셔야 돼요. 자, 1, 3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1, 3, 9, 27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1, 4, 6, 16, 64까지 됐고 1, 5를 덤벼봤더니 뭐 때문에 안 됐어요? 125 때문에 안 됐다.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것까지를 딱 쓰고서 그어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루 덤본 데다 많이 틀려서. 그럼 1, 6, 1, 7 이런 거 아예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앞쪽이 맨 첫 번째 숫자가 1인 건 이제 다 센 거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좀 해볼까? 나 되게 영악하다. 자, 그 다음에 연습 게임 조금만 해볼게요. 연습을 조금만 할게요. 앞이 2면 어떻게 되겠냐. 얘네들처럼, 그러니까 이 숫자에다가 2를 곱한다는 컨셉으로 간 거예요, 저는. 자, 2로 시작을 해. 2에다가 4에다가 8에다가 16 가능하죠. 그죠? 이 똑같은 1, 2, 4, 8 세트에다가 3을 곱해봐. 첫 번째 숫자가 3이면 어떻게 할 거야? 즉, 첫째 수가 3이고 공비가 2면 어쩔 거냐? 이제 이렇게 덤빈 거거든요. 3, 6에다가 12에다가 20가 가능하죠. 근데 이거를 계속 쓰려니까 언제까지 써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공략을 하죠? 아이, 어디까지요? 그죠? 96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 거 맞죠? 무슨 말이냐? 맨 마지막
마지막 숫자가 96이 될 때까지, 즉 첫 번째 숫자가 12, 24, 뭐 48인가요? 그 다음에 96 될 때까지는 허용할 수 있음.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알았어, 너네들 12개구나 그냥 이렇게 바로 질러버립니다. 이제 갑자기 좀 보여요? 네, 27 곱하기 4를 하면 108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 때문에 얘는 3개 가능한 거 맞습니까? 제가 지금 얘만 딱 보고서 3개 이렇게 쓰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수가 3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1, 3, 9, 27을 그냥 베이스로 깔고 곱하기 3을 다 해보라는 거죠. 1 곱하기 3, 3 곱하기 3, 9 곱하기 3, 27 곱하기 3 그렇게 하시면 얘도 나름의 등비수를 이루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가 안 넘어가니까 괜찮고요. 그죠? 우리는 최대수가 100 안쪽이면 나머지 1번, 2번, 3번은 당연히 100보다 작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되게 잘 찾으셨어요. 자, 64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다? 할 수 있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자기 자신 이 플레인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다 더하시면 16개. 괜찮으십니까? 제가 얘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문제를 똑같이 풀라 그러면 요거 한 줄, 이거 한 줄, 이거 한 줄 쓴 다음에 5는 안 되네 한번 확인해서 그럼 그 뒤는 할 필요 없어. 확인한 다음에 자, 끝에 숫자만 보자. 12개지, 3개지, 1개지, 다 더하면 16개 끝? 이렇게 푸는데 이렇게 풀기까지 제가 얼마나 시행착오 많이 거쳤겠어요. 그러니까 개수 세는 문제는 여러분 이제 2학년이 되면 격자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수능엔 더 이상 안 나와요. 근데 내신엔 나와요. 그래서 바이블 같은 책에는 아직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소개를 합니다. 자, 격자점도 되게 별거 아니고요. 경우의 수 세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수 콤마 정수점이 뭐 그래프 하나 그린 다음에 야 정수 콤마 정수 몇 개니? 단대보고 오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잘 셀 수 있냐? 답은 없어요. 무조건 많이 세요. 무조건 많이 세요. 옛날에는 뭐 수능 같은데 격자점이 매년 하나씩 꼭 나왔었단 말이에요. 특히 문과 수학에서. 그러면 수능이 끝나면 수학은 오전에 보니까 문제지가 공개되는 게 그래도 한 2시 정도에는 공개가 돼요.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뭔가 장애가 있어서 시험 시간이 더 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맨 마지막 분 시험 끝나는 이후에 이제 문제지가 공개돼요. 과목별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수학 시험지가 공개되는 게 대충 한 2시 이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벌써 수능 시험 끝나고 나면 바로 인강 뜨잖아요. 여기서 요 사이의 시간 동안에 미친 듯이 막 풀어갖고 강의 준비 엄청 급하게 해서 막 하는데 항상 그 강의하는 사람이 제일 없어 보이는 게 개수 세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이나 선생이나 할 거 없이 출제자도 마찬가지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세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되게 뭐 별로 배우는 느낌 안 나시죠, 여러분? 저도 이런 문제는 가르쳐 드리면서 이걸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좀 민망스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많이 세셔야 돼요. 왜 무조건 많이 세셔야 되냐? 많이 세본 놈이 잘 세요. 여러분이 경우의 수 세시는 문제에서는 보통 틀릴 때 몇 개 차이로 틀리냐면 1개 정도 차이로 틀립니다. 객관식 보기가 이 문제가 객관식이었으면요. 답이 16이잖아요. 그러면 1번 15, 2번 16, 3번 17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대충 세면 안 세는 이만 못하죠. 차라리 짓지. 시간 내켜서. 그래서 셀 거면 정확하게 세셔야 돼요. 1개 차이로 틀릴 거기 때문에 마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인지 네가 세서 마킹을 해. 그럼 2에다가 마킹, 5에다가 마킹해서 25 이런 식으로 세셔야 되는데 답이 26이야. 그럼 이제 진짜 하늘 무너져요. 채점하면. 그래서 세시는 거 절대로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열심히 세시라. 많이 셀수록 는다. 이제 그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근심거리는 뭐냐? 103번은 가볍게 언급을 좀 할게요. 얘는요. 지난번에 균전론인가 하여튼 정약용 말씀드리면서 우물정자로 해서 8집이 한 세트가 되어서 마을 공동경작지 하나 놓고 각자 1, 2, 3, 4, 5, 6, 7, 8, 9가 농사 지으면 됩니다 하는 거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만 공동경작지는 버려지네. 그 짓을 계속해라. 그럼 우리 지난번에 같이 풀었던 문제는 한 번 시행할 때마다 9분의 8씩 이제 남는 거였으니까 남는 거 기준으로 중국 사람들이 저 옛날에 중국어를 이렇게 배웠거든요. 우리가 20% 할인해드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80% 내세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중국어가 그렇다고 합니다. 얘가 말하자면 그거죠. 9분의 1 버리세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9분의 8 남기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컨셉으로 보는 문제 있었고 103번은 제가 볼 때마다 항상 그 친구 뒷담화를 하는데 이번에 수능은 엄청 잘 봐놓고서 이제 원서 좀 잘 봤어가지고 희한한 학교 간 친구가 있거든요. 그 언니가 2학년이었을 때 2017학년도 세화여고 미적분 원 중간고사의 서술형 1번 문제가 이거랑 되게 비슷한 컨셉이었는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맨 첫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103번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맞아.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한 변의 길이가 4cm 이렇게 단위를 주진 않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4거든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풀어봤고 숫자 바꿔서 한 변의 길이가 4인 거, 1인 거, 3인 거, 뭐 5인 거 별의별 변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서술형 1번 나와서 누구나 맞춰야 되는 문제였는데 전교생의 한 80%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한 변의 길이가 1이다를 많이 풀었거든요. 부교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넓이가 1인 정삼각형 이렇게 준 거야. 애들 전부 다 이거 4분의 루트 삼성하고 틀렸다. 문제 똑바로 읽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변의 넓이가 1이라고 이렇게 편하게 줬어. 그 루트도 필요 없고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4분의 3만 오지게 곱하시면 끝날 문제를 쓸데없이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몇 점 이렇게 하면 망한 거죠. 빵점이야 빵점 이렇게 되면 이거를 채점 기준표상에서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여기까지 썼으면 3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30% 줘 이렇게 줬는데 첫 번째 식부터 숫자가 틀려버렸죠. 빵점이었습니다. 미적분 원 이과 중간고사 피눈물 에디션. 그리고 제가 그 친구 만나면 아직도 얘기하거든요. 한 넓이가 1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로 왜냐하면 이런 거 하나 틀리면 얘는 서술형 1번에 맞히려고 내는 문제였는데 결과적으로 빵점이 나왔잖아요. 한 5점 정도 깎이면 망하는 거죠 이제.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그 생각이 나서. 자, 그 다음에 104번은 그냥 겁먹지 말고 덤비시면 됩니다. 겁먹지 마세요 대신에. 되게 별 내용 아니고 1대1 때 루트 2만 계속 이거 지수 때문에 한번 해야겠다 이거는. 자, 얘는요 넓이가 8인 정사각형은 알았어. 그럼 한 변의 길이 넓이가 8. 계속 사람 놀리고 있죠. 한 변의 길이는 2루트 2다. 이거 이제 알 수가 있고 중점 이렇게 중점 이렇게 되면 짠 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만 아시면 되죠. 1대1 때 루트 2만 아시면 되잖아요. 1대 루트 2까지 납득이 가십니까? 자, T1이라고 하는 것은 2루트 2 곱하기 루트 2,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방금 한 얘기 다시 합니다. 넓이가 8이랬으니까 전체 길이가 지금 2루트 2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을 잘라서 뭐 절반 길이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루트 2배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것이 바로 T1의 정체였고 여러분이 지금 하실 일은 자 수열에서는 계속 규칙성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면 규칙이 더 안 보이죠. 어려워지지. 그죠? 자, 그러니까 계산하지 마. 대신에 어떻게 할 거냐 얘가 전체였을 때 T1이 그랬어. 그럼 이번에는 요 놈이 전체였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 되게 프랙탈 구조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똑같은 비율의 반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더 쉬울 텐데 오히려. 자, 얘를 절반 까내. 그럼 절반 까면 요만큼 남지. 걔에다가 루트 2배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납득하십니까? 자, 그래서 T의 2번은 T의 1번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뭐야? T의 1번이 2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였었거든요. 에다가 T1번 받고 한 번 더 2분의 루트 2 한 번 더 곱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처음에 나온 게 2 곱하기 루트 2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2분의 루트 2의 통째로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뭐야? 등비수일네. 되게 별거 없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 확인해 주실 건 뭐냐면 여기에서 한 번호와 여기서의 지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요거를 관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지수는 가십니까? 한 번호랑 지수랑 똑같네. 그러네. 왜냐면 얘도 굳이 얘기하면 얘 1제곱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짓을 계속 한다고? Tn번. 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만 일단 해볼게요. 표현이 있다가 하면 되니까. 자, Tn의 일반은 어떻게 되게 되냐? Tn번이라고 그랬을 때 2루트 2 곱하기 제가 이제 좀 게으르니까 양보할게요. 자, 얘는 루트 2분의 1 맞습니까? 자, 얘는 루트 2분의 1에다가 n승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보자. 2의 2분의 3제곱 나올 거고요. 요 녀석은 뭐냐?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승의 n승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지수 법칙을 잊어버리셨으면 지금 이제 다시 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요 녀석은 뭐냐? 2분의 1,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의 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따라서 후 99가 얼마냐? 이렇게 쓰면 2분의
3 빼기 99요. 계산하시면 돼요. 3 마이너스 96이니까 마이너스 48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으십니까? 하세요. 좋아요. 그 다음 녀석은 그냥 105번은 돌려 하시면 그냥 금세 나오고요. 자, 106번이 생각보다 아예 하죠. 제 생각에 결국에는 답을 내실 것 같기는 한데 106번도 매월 일정한 비율만큼 증가하는 1, 2, 3, 4, 5, 6월이 없었고 자 이렇게 보시면 얘는 그냥 월이에요. 열도 못 맞췄어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보시면 1월에 3개가 매월 일정한 비율만큼 증가했다. 자, 1월에 A1만큼 썼다고 봅시다. 단위가 지금 메가바이트예요? 그런가 보지? 자, A2 이렇게 쓸게요. A 3번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들이 지금 뭐냐? 등비 수요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매월 일정한 양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그때는 등차죠. 맞아요? 네. 매월 일정량 증가했어요. 매월 5메가바이트는 너무 조금인데 하여튼 500메가바이트씩 늘어났다. 이랬으면 걔는 등차 수열이고요. 여기서는 일정한 비율이라는 표현 썼죠. 비율. 그러니까 얘는 등비 수열일 것이다. 이렇게 갈 텐데 A의 6번이라고 하는 게 뭐냐? 5개월 후 일부러 알려주고 있습니다. 6개월 후가 아니라 5개월 후에 6월이 됐다. 그럼 얘는 첫째 달 1월에다가 아래 공배 5제곱만큼 곱한 거 맞아요? 근데 걔가 얼마래? 근데요 그놈이 3 곱하기 A1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R 값이 뭔지 알아요. R은 5제곱하면 3 나와. 여기서 괜히 막 어머나 3의 5제곱 끄니면 얼마야?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 자, 그 다음에 한참 또 시간이 더 지나서 같은 해 해서 11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A의 11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갖다가 6번과 무슨 관계냐를 한번 생각해봐. 얘는 6월 기준으로 5번 더 갔으니까 이거 곱하기 R의 5제곱이고 즉 3 곱하기 A 6번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뭐라고 했어? A의 6월의 데이터 사용량보다 2,400만큼이 증가한 양이 이렇다고. 여기까지 지금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있잖아. 6월에 얼마 썼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얘네들 두 개 1차 방정식 아니에요? 자, A에 6번 하시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얘는 그냥 1200 맞아요? 표고구만. 6월에 1200메가바이트 썼대요. 자, 그럼 1월에는 얼마 했을까? 자, A1 이라고 하는 건 뭐야? A에 6번을 갖다가 뭘로 나눠? R에 5제곱으로 나눠라. 이런 꼴이기 때문에 1200메가바이트를 얼마로 나눠? 5제곱이니까 3으로 나누시면 400메가바이트 되는 거 맞습니까? 말씀하세요. 끝입니다. 자, 등비주열에서의 뭐 활용이라고 해봐야 이 정도 수준이고요. 107번을 맞히셨으면 일단 캐기가 참 좋고요. 107번을 틀리셨으면 여러분 가슴을 좀 쫙 펴고 푸실 필요가 있어요. 왜 쫄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자, 107번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A랑 B랑 둘 다 바보짓 하고 있어요. 지금 소금물을 얼마나 버리고 못 집어넣고 그냥 바보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뭔 짓 하는지 봅시다. 식염수가 10리터가 있어. A가 무슨 짓 했는지 보세요. 식염수를 5리터를 버리고 물 5리터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농도가 직전에 2분의 1로 줄어든 거 이해가 가세요? 이해했어요? 방금 한 얘기 말로 해도 돼요? 이해가 안 가시면 할까요? 근데 사실은 얘는 수학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도라고 하는 게 원래 질량비로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몰농도 뭐 이렇게. 얘는 부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원래는 틀리는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할게요. 자, 10리터가 있는 것 중에서 5리터를 버렸어. 그러면 식염수에 녹아있는 그 용질의 질량이 2분의 1로 줄어든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자, 되게 편안하게 생각을 해봐. 자, 10리터가 있었는데 절반을 까냈어. 5리터가 남았겠지. 그러면은 소금물 5리터에다가 맹물 5리터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보이시지 않아요? 이걸 오히려 엄밀하게 식으로 쓰시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냥 이렇게 갑시다. 다 농도가 2분의 1 된 거 맞아요? 직전 농도의 2분의 1씩 까지 납득하십니까? 자, 농도가 반으로 줄었어. 타노스. 자, 농도 2분의 1이 됐어.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7.5를 버리고 7.5를 넣었으니까 총량은 계속 똑같아요. 근데 10 중에서 7.5를 버리고 2.5를 남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농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농도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 보이세요? 한 번 실행을 할 때마다 이것만 이해하셨으면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A 소금물에서는 n 플러스 1은 뭐냐? A의 n번의 2분의 1만큼씩 남을 것이다. 농도를 A n으로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A 소금물에서의 농도를 갖다가 n번 시행했을 때, 자, B 소금물에서의 농도를 n번 시행한 다음에 BN이라고 두시면 B는 공기가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쓰셔야겠죠.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다 끝납니다. 자, 그런데 출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 번도 안 했을 때 같은 농도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조금 A0라는 개념을 갖다 쓰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초기 상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한 상태 그냥 잠깐 0이라고 할게요. 0번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번 했을 때는 A0의 2분의 1, 두 번 했을 때는 A0의 2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써도 여기까지 수능이 가세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A라는 사람이 최초에 가지고 있던 식염수의 농도를 A0라고 두고 B라는 사람이 최초에 가지고 있던 식염수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농도를 B0라고 두면 처음에는 각각 같은 농도의 식염수를 이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A0랑 B0랑 똑같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는 얘는 뭐 물을 계속 붓고 얘도 물을 붓고 어쩌면 2분의 1씩이고 4분의 1씩 그냥 요거 갖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제자가 뭐라 그랬냐면 P번을 반복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일반항 다시 한번 구할까요? A의 n번이라고 하는 것은 A0에다가 2분의 1 요 짓을 몇 번을 해라? n번을 해라. 이거 일반항 괜찮으세요? 제가 막상 덤벼보시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얘 곱하기 4분의 1의 n. 일단 여기까지 이해 안 되셨으면 어필해주세요. 여기까지 납득? 갔어요? 됐어요? 이해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뭐. 야, A의 제로에다가 2분의 1에다가 P승을 한 거랑 B0에다가 4분의 1에 Q승을 한 게 서로 같다. P 대 Q가 얼마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A0, B0가 서로 같기 때문에 얘는 알았어. 너네들도 약분한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2분의 1 몇 제곱, 2분의 1 몇 제곱 생각하시면 2분의 1의 P제곱은 그냥 두시고 얘는 뭐예요? 2분의 1의 2Q제곱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를 못하겠다라고 별표를 치신 거는 소극적으로 못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못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를 어떻게 모르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저는 농도를 몰라요 라든지 저는 지수를 몰라요 아니면 난 등비를 모른다 이거를 구분을 해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마냥 몰라 이렇게 하시면 그냥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려요. 자, 그러면 얘랑 같아야 되니까 P가 2Q잖아. 그렇죠? 출제자가 뭘 물어봤습니까? P 대 Q야? Q 대 P야? P 대 Q를 갖다가 나타내라. 그럼 얘는 2대1이죠. 끝났습니다. 끝. 자, 그 다음에는 111번 좀 보죠. 110번 해요? 그거 얘기하겠구나. 110번, 111번 두 개 다 하겠습니다. 자, 110번 같은 경우는요. A의 3번이 뭐다?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A의 3번이 6이다. A의 7번은 24다. 이게 무슨 경우냐? 관찰을 해보시면 3번에서 7번까지 갈 때 공비를 4개 곱한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뭘 알게 되냐면 공비의 제곱이 얘는 어차피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약간 좀 찝찝하긴 합니다. 여기서 공비가 실수인 요 정도 얘기는 있었어야 돼요, 사실은. 어쨌든 자, 공비의 제곱까지가 얼마야? 4제곱이 4였기 때문에 공비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까지는 수긍이 가시나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말이 돼? 마이너스 2는 안 되잖아. 그래서 공비는 제곱하면 2구나 까지는 알겠고, 그러면 R이 뭐냐? 그거 하지 마세요. 안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데없이 과잉 스펙으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납득하시죠? 자, 출제자가 뭘 물어봤습니까? A1의 제곱, 그 다음에 A2의 제곱이 어쩌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그 얘기를 좀 합시다. 아, 등비수열 AN에서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등비수열 AN이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알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AN이 다음과 같은 등비수열이었다면 부터 출발할게요. AN의 제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죠? 쭉 더하라는 게 AN 수열들의 합이 아니에요. 제곱들의 합입니다. 그럼 제곱이 뭐가 되는지 지금 해. 자, A1의 제곱이고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R제곱에 N-1승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등비수열이 주어졌어. 제곱했더니 뭐야? 제곱한 놈들끼리도 또 등비수열이더라. 관찰됐어요? 이 내용입니다.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출제자는 그 제곱한 놈들을 10개를 더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알았어. 그럼 너도 등비네. 첫째 항 곱하기 공비 빼기 1에다가 공비의 몇 제곱 빼기 1. 자, 여기에 있는 지수는 무조건적으로 뭐였다? 항의 개수였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R의 제곱까지가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1이 얼마인지 아세요? 알아내면 되죠. 자, R제곱은 2였어.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2 빼기 1. 이렇게 될 것이고 A1의 제곱이 얼마인지 이제 찾아가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A의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A의 1 곱하기 R의 제곱이었던 거 맞죠? A1은 뭐겠어 그럼? 3이겠네? 그냥 계산하시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는 3의 제곱 곱하기 이렇게 쓰시면 결과적으로 9 곱하기 1023이죠? 그냥 계산하시면 되죠. 9, 1, 아이고 계산 못하겠다. 9, 10인가? 맞나? 계산 안 했네. 네, 여기서 끝냈어요 그냥. 여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9 곱하기 2의 10제곱 빼기 1 여기서 좀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여러분 방금 굉장한 거 하나 알아내셨어요. 뭘 알아내셨냐면 원래부터 주어진 수열이 등기 수열이었으면 제곱 수열도 등비 수열이다. 여기까지 수긍 가십니까? 해봤더니 그랬죠. 그렇구나.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막 고민하시던 문제 몇 번이었지? 오지 않았어요. 바로 답이죠. 자, 111번 지난번에 그냥 단답형으로 푸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풀고 나서 제가 이거 오타를 못 잡아갖고 이 문제를 한 30분 동안 한 5번, 6번, 7번을 다시 풀다가 굉장히 시간을 날려먹고 나 도저히 이건 아니다. 왜냐면 제가 이 똑같은 문제를 정말 여러 번 풀어봤는데 죽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오타였어요. 3하고 33하고 333하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적당한 규칙성 있는 수에 나열만 할 텐데 그 규칙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등차 등비 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출제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첫째, 출제자가 나보다 그렇게 되게 똑똑하진 않다. 그러니까 출제자라고 해서 등차 등비 말고 딴 수열을 풀 줄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럼? 아, 내가 풀 수 있는 꼴로 고칠 수 있겠구나. 그냥 그겁니다. 자, 얘가 뭘로 보이세요? 너는 30 더하기 3네. 너는 300 더하기 30 더하기 3이네.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찍찍 찢어서 쓰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얘가 뭘로 보이세요? 첫째 항은 항이 한 개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 다음에 둘째 항은 두 수의 합. 셋째 항은 세 수의 합.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자. A의 n번. 제가 얘를 AN 수열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AN 수열은 뭐겠어? 일단 3을 곱해라. 어디다가? 괄호 열고 1 더하기 10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짝짝짝 더하기 10의 몇 제곱에서 끝나야 될까요? 안 알려줘? 5-1 보여야죠. 그래야 10의 0제곱 붙어있을 때 n개가 다 해서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AN이라는 요 한 개, SN 아닙니다. AN 자체가 등비수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플처럼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유형 굉장히 세분화하는 거 좋아하는 책에서는 얘도 유형 몇, 유형 37 막 이런 식으로 얘도 분류합니다. 수열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이렇게 얘기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결국에는 여러분 뭐 하나만 딱 보고 가시면 되냐면 나는 무조건 등차 등비로 만들 거야 얘를. 안 그러면 못 푸니까 그거 하나만 믿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냐? 3분의 1에다가 10의 n승 빼기 1이다.
다음에 이미 일반항을 구하는 것 자체가 복잡했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한번 해봐요. 1 집어넣어요. 진짜요? 3분의 9가 맞네. 2 한번 집어넣어 3분의 99가 맞구나. 검사는 한번 마음속으로 살짝 해보시고 이제 SN으로 갑니다. 출제자가 지금 야 10개 더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S 10 치면 뭐 나와요? 얘도요 가만히 보면 어우 나더러 지금 항을 10개씩이나 더하라고 이 몹쓸 분수를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어디로 가요? 너도 뭐 규칙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는 3분의 10의 n승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할 수열의 합도 다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 겁나. 그러면 어떻게든 3개 써 일단. 무슨 말이냐?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감이 와서 감이 올 때까지 쓰게 보면 3분의 10 더하기 3분의 100 더하기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얘는 빼기 3분의 1 빼기 3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집만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 얘를 이제 큰 줄기에서 봤을 때는 자, 첫 번째 덩어리부터 일단 해봅니다. 3분의 10의 승 얘가 물론 보세요. 얘만 따로 가. 등비수열이잖아요. 맞아요? 자, 요 노란둥이 등비수열의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3분의 10 잘한다. 뭐 하신 거예요 지금? n자리에다가 1 집어넣죠. 왜? 첫째 항이 말 뜻이 그거니까. 그죠? 잘하셨습니다. 등비수열의 추범이나 해보자. 첫째 항이 3분의 10이야. 공비가 얼마겠어요? 얘를 딱 관찰해 보시면 공비는 10 맞아요? n이 미치니까 그죠? 자 공비가 10이야. 10 빼기 1분의 n 10에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공비의 개수 승이죠. 공비의 지수가 개수여야 되죠.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럼 뒷부분만 마무리만 하셔도 되네. 자 뒤에 어떻게 생겼어? 빼기 3분의 1을 몇 번 하셔야 돼요? 다 해서 10번이나 하셔야 됩니다. 빼기 3분의 10 하시면 돼요. 별거 없죠. 얘 계산하시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계산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어디가 어떻게 안 쉽냐? 보기 중에서 고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얘가 원하는 이꼴로 쓰는 게 여기까지 쓰셨으면 이미 답은 맞아요. 근데 그래놓고 나서 보기에서 찾는 게 힘들어. 자 얘는 3분 27이죠. 27분에 10의 11제곱 빼기 10 이렇게 되는 거 맞죠? 하는 김에 그냥 통분 맞아 하자. 얘는 27분에 90 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뭐야? 27분에 10의 11제곱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얘도 답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출제자가 요구했던 답은 오타가 안 났더라면 27분의 100 곱하기 이렇게 쓰시면 되죠. 27분에 10의 11제곱 빼기 100 이런 꼴이었기 때문에 27분의 100으로 묶어보시면 괄호 열고 10의 9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기 없었군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제가 뭘 볼 생각이냐면 이것도 아니고 얼만큼 남았는지 봅시다. 지난번에 원리학교 엄청 고민하다가 아니야 말아버리자 이러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서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여기다가 114번 보고요. 115번 본 다음에 115까지가 숙제하네? 아니요? 116, 7이 사실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119번을 물어보실 거예요? 119번 안 물어요? 119번 물어볼까요? 119번은 뭐? 그 다음에 앞에 걸 뭘 해야 되지? 116, 7? 116이나 해보죠. 여기 조금 있다가 할게요. 자, 저시계 기준으로 7시 반에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 저랑 공부를 안 해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냥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정시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화기는 끄고 집어넣으세요. 이유는 뭐냐면 왜 집에 갈 때까지 보지 마시라고 하냐면 쉬는 시간에 보시는 게 잔상이 자꾸 남고요. 그거는 진짜 휴식이 아닙니다. 얘기가 길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숙제는 무조건 다 해서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시간 낭비를 하게 돼요. 서로. 그 다음에 딴 거 없나요? 패드립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일단 저시계 기준으로 7시 반에 넣어봅시다.